유시민인 선 긋는 여당.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장난칠까봐 컴퓨터 빼낸 것이다. 이 발언을 두고 논란이 식질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목소리부터 듣고 보실까요? 그러면 검찰이 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다 가지고 가가지고 그거를 분석해서 거기서 뭘 찾아서 나를 기소하거나 혹은 유죄 선고를 받아내기 위한 증거로 사용을 할 텐데 이 복제가 그래야 나중에 혹시 검찰이 엉뚱한 걸 하면 증명할 수가 있죠. 네. 증거인멸 시도가 아니에요. 증거를 지키기 위한 거지. 기각될 확률과 발부될 확률이 반반쯤 된다고 보고요. 네. 원래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0%예요. 발부될 확률이. 네. 근데 50% 있다고 봐요. 네, 그렇게 해서 발부가 되면 이제 조국 패. 일단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패죠. 예, 그런데요. 유시민 사장의 이 발언에 대해서 오늘 여당에서도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좀 흥미롭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유시민 작가야 지금 정치인이 아니고 야인 아닙니까? 우선 유시민 전 사실관계를 확인했는지가 제가 모르겠고요.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해석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법적으로 판단을 할 문제고 법적인 부분과는 조금 떨어진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바로 논란이 커지자 선을 확실히 여당이 긋는데 당과 무관하다. 조수민 부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도 워낙에 궤변의 끝판왕이니까 저렇게 나선 거예요. 그런데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공식 직함이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이에요. 예. 노무현 재단,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해 나가자는 그런 재단의 이사장인 거죠. 이게 과연 저렇게 당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끊어지겠습니까? 유시민 씨의 말은 정말 모든 문장이 다 궤변이에요. 자, 우선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것 증거 보존용이었다. 이거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아무도 동의 못하죠. 그리고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장난할까 봐 가지고 나왔다. 유시민 씨 논리대로라면요. 최순실 씨 태블릿 PC 검찰이 들고 나와서 국정농단 이끌어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이거 조작이란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주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원이 과거에 죄 없는 자들을 너무 많이 징역을 살렸다. 이거는 이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그러니까 법원을 향해서까지 비아냥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법원에서도 부산지법 부장판사인 김태규 판사가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죠. 이렇게 비꼰 겁니다. 그 얘기는 조수민 부장 말씀은 어쨌든 여당도 이거를 감싸기에는 너무 버거운 얘기니 어쩔 수 없이 오늘 바로 선을 그었다. 옹호하다가는 다 같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토록 옳은 말도 그토록 네 가지가 없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일로 참 틀린 말도 정말 이거 없이 한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유시민 이사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할 때 외압 전화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 시간을 돌려보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본인은 유튜브 취재 찾다고 하는데 외압 의혹이 있는데 이것도 검찰의 수사 대상이라면서요? 글쎄, 이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수사할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조국 장관이 오늘 했던 거하고 유시민 장관이 한 거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면, 유시민 전 장관이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이니까 그게 외압이 되려면 어떤 협박이 있어야 돼요. 강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요죄 보면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 그러니까 저 최 총장 이거 제대로 진술 안 하면 당신 큰일 날 줄 아쇼? 막 이렇게 협박이 있어야 이제 강요가 되는 건데, 오늘 조국 장관 같은 경우 현직 장관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폭행 협박까지 필요 없고 권한을 남용하여 권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이거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했다. 이건 사실은 협박까지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의 직권남용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데 동양대 총장에게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그런 부분들은 협박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을 정도 강한 어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성립 여부는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의 그제 이 유튜브 발언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이제 범 여권의 지지층은 결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궤변이냐 아니냐 논란도 참 많아서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조국 장관을 둘러싼 분열된 여론이
고스란히 드러났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장관님, 현직 법무부 장관이 지금 피의자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 초유의 상황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국민들한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국민들께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어떻게 조국 전 민정수석님께서는 그 무슨 염치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뻔뻔하십니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장관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봤던 이 조국 장관이 압수수색 때 수사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을 두고서 조금 전에 여야 대정질문에서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저렇게 국회도 지금 두 동강이 났고 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수인 부장. 그런데 네. 지금 시국 선언들이 각 단체에서 많이 있잖아요. 뭐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한 변호사 단체에서 시국 선언, 조국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이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목해볼 만한 인물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 단체에서도 조국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시국 선언이 있었는데 오늘은 시국 선언을 한 다른 변호사 단체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보수 성향이라기보다는 과거에 대법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검찰총장을 지낸 어떻게 보면 원로급 변호사들이 1036명이나 조국 장관 당장 퇴진해야 된다 이렇게 서명을 했는데요. 예. 제게 가장 눈에 띈 인물은 단연 송광수 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예. 2003년 8월부터 2004년 5월까지 대선 자금 수사를 이끌면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맞섰던 분이거든요. 화면에 나오는 저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저때의 모습인데 제가 저때 대검 출입기자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 대선 자금 수사도 그 산 권력이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여권에서 압박이 강했죠. 그리고 대선 자금 수사가 끝나갈 무렵에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 문재인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문희상 이런 분들이 한데 모여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때 송광수 검찰총장이 들어가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대검 중수부 수사가 거악이 아닌 일반 시민을 괴롭힐 경우 내 목을 먼저 쳐라. 이렇게 해서 대검 중수부 폐지 공론화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바로 송광수 검찰총장이 재임 시에 대선자금수사팀의 대검 중수부 검사로 근무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은요. 그때 매일 시민들이 찾아와서요. 검찰 힘내라고 쌀, 보약까지 전달을 하고 간 그런 사진입니다. 화면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대법관이 조국 장관 임명은 법치능멸이다. 오늘 이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 관련해서 오늘 참 많은 댓글이 들어왔다는 사인을 제가 받았는데요. 댓글 핵심만 좀 짚어볼까요? 예. 법무부 장관 전화 받은 검사는 당연히 외압으로 느끼는 게 상식이지. 정치 검찰의 인권 유린과 표적 수사가 이제는 광기에 달했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비판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오촌 조카가 당속을 우리 형으로 부르고 이게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다 있냐라는 풍자 섞인 댓글. 반면 조국 장관님 검찰 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는 댓글. 마지막인가요? 예. 이 정도면 뭐 외압 전화 의혹 말고도 조국 장관 탄핵 사유가 넘치고 넘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까지 저희가 하나씩 의견들을 살펴봤습니다.